소개드렸다시피 계장은 계측 제어 장치의 약자죠. 다만 앞에 한 마디를 더 붙이면 완벽해지죠.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계측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프로세스 공업에서 계장을 했고, 프로세스 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에너지 변화를 이용하여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익숙하죠. 반응, 분류, 증류, 가열, 냉각, 이송, 압축, 저장 이러한 등등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공업 분야가 되었고요. 생산 계장의 목적은 품질, 생산성, 작업 조건, 사고 방지, 경제성 등등 한번 보시고요. 계장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역시 루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냉난방 제어를 보더라도 덥다, 느끼고 몇 도다 라고 측정이 일단 되어야만이 몇 도에 유지하고 싶다 하는 제어의 설정값, 목표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냉난방 장치에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계측 제어의 사이클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어는 근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한 다음에 제어를 한다면은 제어의 결과는 무언가의 조작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3요소로서, 계장의 3요소로 있어서는 측정, 제어, 조작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계장 아이템에 대비해서 얘기한다면은 측정의 4대 변수, 압력, 온도, 유량, 레벨의 측정, 그리고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 시스템, 그 다음에 조작부에 해당되는 컨트롤 발브 또는 프레자일 릴리빙 디바이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실질적으로 측정과 제어와 조작의 이제 3단계를 이제 도표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터 이쪽 부분에서 측정 신호를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날로그 인풋 모듈에서 받아들여서 필요한 제어 동작을 하게 되고,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 카드가 되겠죠. 아날로그 아웃풋 카드를 통해서 컨트롤 밸브가 동작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컨트롤 루프는 계장 신호로서 연결된 둘 이상의 계기 또는 제어 시스템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어 기능으로 수행하게 되고, 제어 기능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터로, 그 다음에 지시, 기록, 경보 이 모든 부분을 총칭해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컨트롤 루프의 3요소를 측정, 그 다음에 제어, 조작단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각각을 연결하는 신호체계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 신호체계가 기술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50년대에는 공기압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뉴매틱 공기압 신호를 사용했고요. 60년대는 이제 전자식 또는 전기식 신호체계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아날로그 4 내지 20mA 익숙하시죠? 항상 듣는 얘기죠. 아날로그 4 내지 20mA가 전자시대와 더불어서 스탠다드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서서히 디지털 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아날로그의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스마트 인스트루먼트, 하트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하트로 오히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 인스트루먼트 또는 스마트 시그널 체계가 들어오게 됐고요. 현재는 완전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들어서서 필드버스 신호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트와 필드버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필드버스로서 대표적인 게 뭐죠? 아시잖아요? 파운데이션 필드버스죠.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FF라고 써놨습니다. 여기는. 파운데이션 필드버스인데 필드버스가 파운데이션 필드버스가 아니고 필드버스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프라피버스도 있고 프라피버스, DP, AP 뭐 등등 여러 가지 필드버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FF로 통상 쓰는데 파운데이션 필드버스고요. 미국 쪽에서 주도를 했죠. 그 다음에 프라피버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특히 독일 쪽에서 주도로 해서 나온 게 이제 프라피버스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필드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컨트롤 루프를 구성하는 각각의 측정, 제어, 조작 장치를 연결하는 신호의 변천 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물론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다음 파트에 또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엘렉트로닉은 이제 전자고요. 아날로그는 그냥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지털 신호인 파운데이션 벌스도 전자죠, 엘렉트로닉스죠. 서킷 자체는. 그래서 결국은 아날로그 엘렉트로닉 60년대 엘렉트로닉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미 이제 전자 신호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단순한 4 내지 20mA의 전류 신호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 인스트루먼트 시대에서는 4 내지 20mA 전류 신호에 디지털 신호를 실었죠.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 그 FM 방송에 95.9 MBC 95.9MHz인가요? 95.9MHz는 캐리어 프리퀀시죠. 그거 자체에는 보이스 신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전파를 보내기 위한 캐리어인데 거기에 사람의 육성 신호를 중첩을 시켜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이스 신호를 캐리어 프리퀀시에 중첩을 시켜서 보낸 게 FM 방송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내지 20mA의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실었어요. 중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트가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하트가 아닌 인스트루먼트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4 내지 20mA, 단순 4 내지 20mA만 지원하는 계기 또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 아직 1, 2%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하트 베이스드 4 내지 20mA 아날로그 시그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아날로그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0, 1의 디지털 신호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도 0, 1 디지털 데이터 신호로만 보내는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 그 스마트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측정값 자체는 4에서 20mA 아날로그 신호로 획득을 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를 실은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뭐냐? 그 인스트루먼트의 뭐라 그럴까? 자기 진단, 문제점, 상태 뭐 이런 등등의 데이터는 디지털 0, 1 데이터로 실어서 한꺼번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신호 자체는 역시 4에서 20mA 아날로그 시그널로 측정값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 인스트루먼트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 안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아날로그 420mA 측정값만 보내주는 계획이나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뭐 중간 과정이 있는 거고요. 뭐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필드버스 인스트루먼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생산되는 것 같아요. 한 70%, 한 80% 정도가 필드버스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필드버스를 아직 지원하지 않는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요즘 와서는 이제 아주 무선으로 하는 이제 것까지 인스트루먼트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선이 없어지겠지만은 무선이라는 부분은 이제 보안성이랄지 신뢰도 측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파이프라인이랄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겠죠. 시그널이 이제 뉴매틱에서 아날로그,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경되는 과정인데요. 뉴매틱 시그널은 아주 옛날 방식이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 사용되느냐? 저작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호 4에서 20mA 가지고는 저작단을 동작시킬 만한 충분한 파워를 발생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제3의 구동을 위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이 뭐냐? 뉴매틱이다 이거죠. 공기압을 사용해서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 공기압 외에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뭐 엘렉트릭 파워, 전원을 넣어줘도 되겠고 뭐 유압을 넣어줘도 저작단을 구동시킬 파워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제약이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 뉴매틱 시그널 또는 뉴매틱 소스, 인스트루먼트 에어 컴프레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에어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압력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뉴매틱 0.2에서 1.0 게이지, 뭐 3에서 15 psi인데요. 뉴매틱 시그널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그널 소개해드렸고요. 디지털 신화는 하트,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프라피버스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장 분야만은 다른 산업 분야도 뭐 대동소이하지만은 특히 개장 분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장비 보더라도 예전에 쓰던 거 쓰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컨트롤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장 조절을 측정하고 제어하고 조작을 전부 현장에서 하는 공기압을 사용해서 현장을 하는 시대를 거쳐서 전기, 전자의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80년대 후반에 80년대 들어와서는 분산형 제어 시스템, 그래서 DCS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산형 제어 시스템의 시대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분산형 제어 시스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시스템이 발전해 가는데 현재로서는 통신에 기반을 한 인테그레이티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데 뭐 어떤 그 확립된 뭐 그런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들어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은 컨트롤 판넬에서 아날로그 컨트롤 판넬을 거쳐서 중앙 집중 제어 시스템을 거쳐서 DCS 분산 제어 시스템에서 통합 제어 시스템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일부 파운데이션 필드버스를 사용하면서 컨트롤을 다시 현장으로 내보내는 필드 컨트롤 시스템을 일부씩 도용하죠.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소개하는 분야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FCS를 부분적으로 분산 제어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하고 병행해서 일반적으로 단순 루프에 한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4번, 5번, 6번의 복합 내지는 혼용 상태가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의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그 고도의 기능을 갖는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개장 제어 또는 계측 제어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러한 자동화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품질, 효율성, 안정성, 환경 뭐 등등 예방정비, 생산관리 등등이죠. 그래서 자동화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 뭐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